기초수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의 폐구간과 개구간, 여기가 지금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폐구간과 개구간은 우리가 보통은 폐구간을 클로스드 인터벌이라고 하고, 개구간은 오픈 인터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폐개라고 하는 건 한자어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1번에 보시면 A부터 B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있어서 그 사이에 지금 괄호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A부터 B까지에 있는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고 A와 B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구간, 즉 이렇게 열려 있다, 뭐 열린 구간이라고도 하고 폐구간은 닫힌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즉 이렇게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A와 B 사이에 어떤 숫자냐, 뭐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3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만 생각하면 2밖에 없죠. 1과 3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과 3 사이에 어떤 숫자를 뭐 포함하고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 집합 기호로 해서 이 A와 B 사이에 있는 X라는 숫자는 어디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또는 뭐 정수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 방법에 의하면 X가 실수 R의 멤버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집합 기호 얘기하면서 실수, 뭐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의 집합 기호를 우리가 이미 봤고 그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치 대문자 이를 약간 부드럽게 쓴 것처럼 쓰죠. 그래서 이 X는 이 실수 아래에 있는 원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클래스 안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의 모임을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컴공과 학생들의 집합인 거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X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합의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바라고 써져 있는 건 뭐였죠? search that이라고 해서 이 이하를 만족하는 이것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X가 실수의 원소인지, 뭐 정수의 원소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표현하셔야 돼요. 자, A부터 B까지 이거 이렇게 쓰면 반만 맞은 거죠. 명확하지 않아요. X가 뭔지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2번에는 어떻게 돼 있죠? A와 B의 괄호가 이렇게 생긴 괄호가 아니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대괄호 형태죠. 이것은 폐구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양 끝점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범위를 의미해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자, A하고 B도 포함하는 자, 이런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A하고 B를 포함하는, 즉 기호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로 쓰는 거고 A와 B를 포함하는 구간인데 A도 포함이고 B도 포함이니까 이렇게 막힌 구멍, 그러니까 막힌 이렇게 원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X 역시 아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3번과 4번은 어떤가요? 반만 폐구간이고 반만 개구간인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 A는 폐구간에 속하는 거고 4번은 B가 폐구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포함하는데 B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형태인 거죠. 지금 순서 관계가 보면 A와 B 사이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B보다는 작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A는 포함하지 않고 B는 이렇게 막혀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5번과 6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5번은 자, 여기 무한대, 그리고 6번에도 무한대라는 기호가 보이는데, 여러분, 무한대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숫자가 아닌 거죠. 숫자가 아니라 엄청 크다라고 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징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 기호에는 패구간을 적용할 수가 없죠. 패구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여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에는 반드시 패구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어떤 숫자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이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A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숫자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런데 지금 역시 여기에서도 X는 R의 원소이다. 즉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수직선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숫자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부등식 보면 이 x라고 하는 것이 a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a보다 큰 x들, 어떤 x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7번과 8번 마찬가지로 자, 7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B라고 하는 어떤 점이 있어서 B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X는 B보다 어떻다고 했죠?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7번이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자,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표현까지 표현하려면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괄호가 아니라 막힌 이런 패구간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B를 포함하면서 B보다 작은 이런 모든 숫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B보다 작은데 이 작은 범위가 무한히 작은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상징이기 때문에 열린 괄호로 써야 한다. 개구간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 8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거 8번도 지금 제가 잘못 써놨는데 B가 지금 막혀 있는데 지금 이 기호에 의하면 X가 B보다 작은데 B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열린 괄호로 표현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의미하는 거라서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구간, 개구간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봤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할 건데 함수 정의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의 경우 그리고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됐었어요. 유리함수의 경우 우리 x분의 1이라는 함수 생각해보면 0에서 아예 정의가 안 됐었잖아요. 정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x의 범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패구간, 개구간의 개념을 이용해서 집합기호로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 연습을 오늘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텐데 함수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아래에 정의를 보시면 함수 f는 집합 T의 각 원소 x에 대해 집합 2에 속하는 단 하나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규칙이다라고 했는데 대응 관계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죠? 어제 열심히 연습했던 게 뭐냐면 함수 우리 그래프 그리는데 그리는 연습할 때 x가 어떤 값일 때 y가 어떤 값이 되더라. 이건 대응 관계를 계속 생각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응시키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집합 D의 각 원소에 대해서 집합 E에 속하는 원소에 대응시킨다라고 했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제가 부교재라고 얘기했던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D에서
E로 대응하는 규칙이다라고 했고 보통은 이 D라고 하는 이 전체 집합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즉 정의역은 뭐냐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x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는 잘 생각해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곡선으로 그려졌는데 x가 0일 땐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는 0을 제외해야만 되는 거죠. x가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x를 모두 다 모아놓아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정의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우리끼리 약속을 D라고 한번 기호로 생각해 볼게요. D라고 한다면 자, D는 x의 모임인데 x는 0을 제외해야 된다. 자, 이 반은 뭐였냐면 서치 대시였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x들을 모으는데 그냥 x만 쓰면 이 x가 정수인지 뭐 음수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쵸? 실수 안에 있는 모든 x들을 다 모으되 x가 0이 아닌 것만 생각하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그려지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대응은 되지만 0일 때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2라고 하는 영역으로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본다면 지금 이 함수의 경우에는 도메인이 x가 0이 아닌 영역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들의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응 관계 생각해 보면 0에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뭐 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지금 다 대응이 되고 있는데 자, y 값들은 어디에 있는가? 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x는 이 가로축에 대해서 생각하고 y는 요 세로축에 대해서. 그러면 y가 그럼 정의가 안 되는 영역은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이 x축에는 절대 그래프가 만나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x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y 이퀄 0이 되겠죠. y가 0인 지점이니까. 그래서 y가 0일 때는 대응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대응이 되고 있죠. x가 여기에 있을 때는 y 값이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x가 여기에 있을 때는 y 값은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 생각하면 0에는 x축에는 전혀 대응되는 게 없다. 그러면 y들의 모임을 2라고 생각한다면 2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y를 모았는데 y는 0은 되지 않더라. 0이 아닌 y들을 모았다. 그런데 y는 또 어디의 멤버인가요? 실수 공간 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표현하고 치역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고 2라고 하는 집단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할 거예요. 뭐 크게 얘기하면 공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정의역에 대응되는 원소들을 다 모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레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도메인을 구하세요. 레인지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x의 모임을 구하는 거구나, y의 모임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함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쉬운 함수들 말고 아주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다룰 때 그것의 정의역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응용을 할때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의역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함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메인이란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면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자, 이렇게 x축으로 내려서 보면 이 범위가 결국에는 도메인이 되겠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될까요? y라고 하는 건 뭐다?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y축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 범위 안에 함수가 존재하는구나. y의 범위가 바로 range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림을 보면은 뭐였어요?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대응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x에 대응하는 값 찍어주고 그 x에 대응하는 값 찍어주고 또 x에 대응하는 값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했었죠. 그래서 그 연결을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함수 관계는 결국엔 뭐냐면 자, 어떤 x값에서의 함수값이라 함은 x축으로부터 이렇게 높이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y값에서부터 시작해서 fx라고 하는 함수값까지의 높이가 결국에는 함수의 값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예제 1번에 보면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라고 했을 때 A번 F1과 F5를 구해라. 자, F1, F5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인 거고 함수를 우리가 보통 F, 펑션이라고 하는데 D에서 E로 대응되는 규칙인 거고 자, A라고 하는 점이 F를 통해서 대응하는 값은 뭐냐면 F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다 연습했던 내용을 지금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F1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1에 대응하는 지금 우리 가정은 이 그림에서 이 한 눈금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일 때 그때 함수값을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값인 거고 높이상으로 보면은 3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F1은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F5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2, 3, 4, 5 여기에 해당이 되죠. 5에 대응하는 자, 5에 대응하는 y의 값은 지금 이 정도에 찍힐 텐데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눈금이 한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여러분 봤을 때 딱 절반보단 살짝 아래에 있죠. 그러면 대략 한 마이너스 0.6이나 0.7 정도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돼요. 이거는 approxim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근사값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0.6 또는 뭐 마이너스 0.7 이렇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B번은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정의역을 이제 우리 집단 D라고 해봅시다. D라고 한다면 D는 뭐였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X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사이 범위에 대해서. 그럼 X는 실수의 구성원인 거고 무엇을 모아 놓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을 만족하는 건가요? 지금 요 빨간색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만 생각하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x의 범위는 0부터 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눈금이 지금 얼마일까요? 여기가 5였으니까 7이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그리고 0에서 1이라고 하는 값에 지금 대응이 되고 있고 7에서도 0이라는 값에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패구간이죠. 패구간으로 표현하면 되고 0과 7 사이에 있는 x들을 모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치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치역은 그쵸.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보시면 돼요. y 값의 범위니까 이 사이에서만 지금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y의 범위를 써주면 된다. 그러면 치역은 우리가 보통 2라고 쓸 거고요. 여러분은 뭐 레인지니까 R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치역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 범위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 최소에 해당하는 요 라인이 지금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는 얼마냐면 4인가요? 그렇죠. 눈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y들을 다 모아 놨다. y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값에 만족하는 실수 안에 있는 y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범위는 -2와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현 방법과 대비해서 이렇게 폐구간 또는 개구간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D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또 쓸 수 있다? 0과 7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부터 7까지 폐구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기호로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쵸, -2부터 4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예제 2번에 다음 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A번의 경우에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1차 함수, 2차 함수 개형 얘기했었는데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x라고 하는 변수에 위에 붙어있는 지수가 1이냐 2냐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A번에는 이 x의 1제곱에 대응하는 거니까 이거는 1차 함수,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이죠. 그 다음에 B번은 뭐예요? x의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2차 함수, 쿼드래틱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A번의 경우에는 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직선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x 앞에 있는 숫자인 기울기가 또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A번 문제에서 보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뭐가 돼요? y 절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은 x제곱이니까 뭘까요? 곡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A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응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x가 0일 때는 -1이다. 그쵸?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때는 1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해당이 되니까 쭉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또는 어떻게 그려도 될까요? y는 ex라고 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 즉 원래 y는 e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기울기가 2만큼인 즉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2만큼 증가하는 이런 기울기를 갖는 그래프인데 거기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파란색 직선을 아래쪽으로 다 모든 점을 한 칸씩만 내려주면 지금 내가 원하는 A번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번에 대해서 우리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구해볼까요? 정의역은 D라고 했을 때 자, 정의역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요 검은색 직선에 보면 우리 지금 직선 그릴 때 뭐 제한되는 대상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D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체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뭐였죠? y의 범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직선 쭉 그려내면은 y 범위도 역시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역을 2라고 쓴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범위가 된다. 표현 방법은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여러분이 좋은 걸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 B번은 어떻게 될까요? x제곱 그래프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죠?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y축 대칭인 건도 눈에 보이시죠? 왜냐하면 x에 내가 뭐 2를 넣든 -2를 넣든 똑같은 4라는 값을 가지니까 x의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대칭이 되는 값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을 갖더라. 즉, 그래서 보면 여기에 어떤 a라는 값이 있는데 이 거리만큼 0으로부터 왼쪽으로 이제 보면 -a가 되는 거고 a를 넣어도 이 값은 a의 제곱이 되고 -a를 대입해도
여기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A 아니,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돼서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거리나 이 거리는 똑같은데 높이는 똑같은 값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y축 대칭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의역 한번 구해 봅시다.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은 x가 존재하는 구간이다. 우리가 지금 지면이 요만큼이라서 이렇게만 그렸지만 사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한히 확장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이 정의역은 뭐다? X는 전체 구간이죠.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는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프 잘 보면은 X축 아래에는 그래프가 전혀 그려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Y의 범위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X축 위에만 지금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Y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양수 범위, 위쪽에만 적용이 되니까 0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그죠? 0은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x에다 0을 넣으면 y값, gx라고 하는 함수값도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는 여러분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들어갔을 때의 결과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인풋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결과물이 y가 되는 거고 그 y를 우리가 이렇게 뭐 fx다 또는 뭐 gx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의 이름에는 이렇게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 f나 g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붙여주는 이름인 거예요.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이렇게. 뭐 h라는 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결과값이 결국에 y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